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선물 이론가와 실제 거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론가라는 내용이 나오면 혹시 어려울지 않을까라는 거부감이 있으실 텐데, 이론 가격보다는 저는 오늘 실제 거래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선물 거래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선물 가격을 일단 보시면요. 일단 파생 상품은 혼자 어떤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항상 기초자산이 있어야 되고, 기초자산에 따라서 그 가격이 따라다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물 가격은 시장에서 어떠한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또 차익 거래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다 보면 약간 헛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음 강의 마지막 부분에 차익 거래도 뭐 사실 그거 별거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물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 가격이 중요합니다. 파생은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있고 거기서 파생된 거래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인 현물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왜냐하면 현물을 보유함에 있어서 제가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율이 중요하고, 만약에 현물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이나 또 이자가 발생한다면 여기서 배당과 이자율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관 비용, 이런 건 아마 WTI나 여러분 금선물 같은 것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WTI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을 유조선에 실어 가지고 띄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실제로 그걸 주고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는 금 같은 경우도 금을 어딘가 보관을 해야 돼요. 제가 주머니에 넣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관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떠한 배당과 같이 현물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뭐 수익을 얻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선물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공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의 2의 RT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당이 없고 순수 이자율만 고려를 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거 2의 RT 부분은 이자율이 R일 때, 그리고 만기가 T 기간까지 남았을 때에 대한 이자율이고요. 현물에다가 이 이자율만큼 곱한 걸 선물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S0는 이 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가격, 그리고 R은 우리가 사용하는 연속금리에 사용하는 무위험 이자율, 그리고 T는 이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의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T는 연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1년 같은 경우는 1년, 그리고 뭐 한 달짜리다 그러면 12분의 1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시를 계산을 해보면 현물 가격이 100이고 이자율이 5%, 그리고 만기가 0.5년일 경우 이 수식에 넣어보면 선물 가격은 102.53이 됩니다. 이것은 현물이 100일 때 선물이 102.53 정도 된다는 비율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 있는 경우에,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 현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식이라면 배당이 발생을 하게 되죠.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아까는 이 배당이 없었고 그 현물에다가 이자 비용만큼 곱했다면 현물에서 제가 수취할 수 있는 배당을 뺀 다음에 이자 비용을 곱해주면 선물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것을 배당률로 계산하면, 배당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100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 100원을 배당률로 환산해서 배당률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R-Q가 내가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내가 이 현물을 들고 있음으로 해서 얻는 이득, 이거를 비율로 계산을 해가지고 넣고 잔존 기간까지 이자율을 환산을 한 거죠. 이자율이라기보다는 보관 비용이나 수익 다 감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물 가격이 나옵니다.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해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가장 편한 방법은 현물 가격에다가 내가 이 현물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비용이 들어간다면 익스포넨셜의 이자 비용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선물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현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있다면 그걸 비율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걸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자율에서 내가 내는 비용만큼, 비율만큼, 내가 얻는 비율만큼 그걸 감안해줘서 만기까지의 그 율로 환산을 해가지고 곱해주면 선물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난데없이 F, S, 익스포넨셜, 갑자기 익스포넨셜 R, U, Y, T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어렵다. 아, 수식이 좀 많은데 이건 뭐지?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 이걸로 내가 편취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럼 비용만큼은 선물 가격이 더 나가야 되고 이익만큼은 선물 가격이 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물을 거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차익거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선물 가격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익거래라 함은 만약에 앞에서 계산한 선물의 이론 가격이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두 개가 항상 같진 않고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론가는 뭐 101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02에 거래가 되네? 그러면 선물을 팔면 됩니다. 101짜리를 102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102에 제가 팔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현물을 매수하면 두 개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론가, 아까 101이 이론가였는데 시장에서 100에 거래되네? 그러면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공매도하면 두 개는 위험이 없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론가가 시장과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 항상 사람들이 이론가보다 비싸네? 그럼 팔고 이론가보다 싸네? 그럼 사기 때문에 이 시장 가격이 점점 이론가에 수렴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거래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이 시장 가격은 저 이론가에 수렴을 한다. 그래서 이론가를 산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론가가 산출되면 시장에서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론가에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현물과 선물의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7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8월물 선물, 이거 같은 경우에는 9월물 선물입니다. 지금 이거는 며칠 안 남은 거고 이거는 한 달 정도 만기가 남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현물보다 싼데? 그러면 이건 선물을 매수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71,100원에 팔 수 있다면 71,000원에 선물을 사가지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약 100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기가 한 달 더 긴 걸 보면 71,100원이니까 얘가 이론가보다 높은지 아닌지는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공식과 별도로 현물과 선물의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계산하기 편한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삼성전자 현재가가 71,100원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의 9월물 선물 현재가는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론 가격이 71,259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시장에서 아까 앞페이지에서 71,200원에 거래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론가보다 얘가 싸네? 그러면 71,200원에 선물을 사고 현물을 71,100원에 팔 수 있다면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용어를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의 차이를 뺀 거를 베이시스라고 하고 그거는 그냥 계산하면 71,200원에서 71,100원을 빼면 1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에서 베이시스는 100원입니다. 아마 선물 거래를 하면서 베이시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 이건 그냥 단순히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것이구나. 약간 그래서 베이시스만 가지고 차익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 매매를 하면서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거를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해서 선물의 이론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저는 선물을 거래함에 있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삼성전자를 삼에 있어서 삼성전자 현물을 살 것인가 또는 삼성전자 선물을 살 것인가. 어차피 효과는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고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나는 구조인데 그럼 뭘 하는 게 좋지? 현물도 할 수 있고 선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처럼 심플하게
선물이 이론 가격보다 싸다면 시장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냥 선물을 사시는 게 좋고, 만약에 선물이 이론가보다 비싸다, 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된다, 그렇다고 하면 선물 대신 현물을 사야 되겠죠. 이건 그냥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그럼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아까 이론가 뭐 S0에 뭐 익스포넨셜에 어쩌고저쩌고 지수함수를 곱하는 것보다는 훨씬 직관적이니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이고 삼성전자 9월물 가격이 7만 1,000원이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산의 편의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승수는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승수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주식 하나와 선물 계약서 하나는 똑같다 라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가정,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이런 가격을 산출할 때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무일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제가 한 주 사겠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7만 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7만 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오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게 바로 9월까지 한 달 동안 이자가 291원 발생을 해요. 일단 제가 7만 원을 빌려오면서 이자 비용은 291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7만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한 주 사는 겁니다. 7만 원을 받아왔으니까 제 주머니에 7만 원이 있죠. 그럼 삼성전자 한 주를 제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삼성전자 선물이 7만 1,000원에 거래되네. 그러면 삼성전자 선물을 7만 1,000원에 한 계약을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인즉슨 삼성전자를 한 달 후 만기일에 7만 1,000원에 매수자에게 전해준다는 얘기겠죠. 선물은 특정한 정해진 날짜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7만 1,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제가 매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기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9월 만기가 됐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격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가격이 계속 보합이라 가지고 7만 원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제 손익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7만 원에 매수했던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변화가 없죠. 그리고 선물 매수자한테 제가 7만 1,000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7만 1,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7만 원이고 7만 원짜리를 7만 1,000원에 팔기 때문에 1,00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남은 거는 여기서 1,000원이 발생을 하고 맨 처음에 계산해놨던 은행에 가서 대출을 갚는 거죠. 1,000원을 받아서 이자 비용 한 달 7만 원 잘 썼어 하면서 291원을 주고 나면 708원에 제가 수익이 생긴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애초에 돈이 하나도 없게 시작을 해서 대출을 받고 이자 비용을 내고 선물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선물을 팔고 현물을 샀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갭만큼 1,000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이자 비용 갚고 나서 남은 708원이 수중에 남게 됩니다. 저는 돈이 없었는데 708원에 돈이 생긴 거죠.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 그러면 7만 1,000원이 너무 비쌌구나, 이런 계산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 가격이 도대체 얼마여야 되지? 그러면 이 이자 비용입니다. 만약에 선물 가격이 7만 291원이었다면 저는 사실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익에 공짜로 줍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7만 291원이 이게 적정한 이론가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선물의 승수란 무엇인가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선물의 승수는 10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거래하려면 승수가 25만이에요.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1포인트, 선물 가격이 1포인트가 움직일 때 이 가격이 실제로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움직이냐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의 승수가 10이라 하면 선물 가격이 1포인트 움직이면 돈으로는 10원이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7만 원이라 하면 삼성전자 선물이 7만 원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한 계약을 사게 되면 70만 원어치를 산 겁니다. 또는 선물 한 계약 산다는 얘기는 주식을 10개를 산 거랑 같아요. 승수가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한 주를 샀을 때 선물 한 계약은 삼성전자 10주의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200 지수는 말 그대로 지수입니다. 이건 사실 값어치가 없죠. 코스피 200 뭐 400이다 그러면 그냥 400입니다. 뭔가 400포인트 상징을 하는 거죠. 400원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승수를 25만 원이라는 돈의 개념을 갖다 붙이면 만약에 400포인트인데 1포인트당 25만 원이다. 그러면 코스피 200 선물 한 계약 매수하면 400포인트를 25만 원의 값어치를 곱해주면 돈으로 환산하면 1억이 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한 계약 산다는 얘기는 시총 200의 주식을 제가 분산해 가지고 1억어치를 샀다는 효과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물의 가격이 있어서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코스피 200 지수는 말 그대로 그냥 지수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승수를 곱해서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수의 개념은 꽤 중요합니다. 그럼 선물을 이용해서 아까 차익거래를 말씀드렸다면 해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 예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예니까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주를 주셨어요. 100만 주 좀 많긴 한데 어차피 제가 그냥 가설을 세운 거기 때문에 700억 정도 되는 거죠. 주셨는데 부모님이 그랬죠. 한 달 동안은 팔면 안 된다. 이걸 한 달 뒤에는 네가 그냥 가져가도 되는데 한 달 동안은 팔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격이 6만 원일 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만 원일 때 100만 주를 주신 거죠. 6만 원일 때.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7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주실 땐 600억이었는데 지금 값어치가 갑자기 700억이 된 거예요. 100억의 수익이 난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거 100억 좀 챙길 수 없나? 삼성전자 다시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달 동안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현재 주식이 7만 원이라면 시장의 선물은 아마 이론가 근방인 7만 200원이나 7만 300원에 거래가 될 수 있는, 아까 예에서 7만 269원이 이론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직접 팔지 못하기 때문에 선물을 10만 계약을 팝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한 계약당 삼성전자 10주의 가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10만 계약을 매도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이 지나서 삼성전자 주식이 만약에 상승을 하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주식에서 이익이 납니다. 주식을 저는 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100만 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선물 매도한 거에 손실이 나요. 그럼 상세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이 손실을 보겠죠. 일단 7만 원인데 내려가면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선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선물 매도한 부분에서 이익이 나서 두 개의 상세가 됩니다. 이 얘기인 즉슨 7만 원일 때 손익을 고정하는 효과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시점에서 나의 삼성전자 100만 주 포지션을 손익을 고정을 시켰다. 아니면 그 이후에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해지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주가가 어찌 되더라도 고민이 없어요. 7만 원이 되면 일단 100억 킵! 그 다음에 오르든 빠지든 관심이 없습니다. 100억.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올랐을 때, 여기서 더 오르면 그때 왜 선물을 매도해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렸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해지 전략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해지 전략은 여기서 내가 7만 원일 때 더 이상 손익이 발생하지 않게 킵을 했다. 그때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고 나서 후회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해지하려고 전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겁니다. 오징어 게임. 선물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고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는데, 오징어 게임 1에서 이 부분, 그 조상우님이 쌍문동의 그 자랑이었죠. 그런데 선물을 해서 얼마나 비싼 선물이길래 이분은 선물을 해서 60억인가의 손실을 보고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물이 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선물을 거래할 때 그럼 돈은 안 드나? 삼성전자 한 주 살려면 7만 원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선물을 사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와 다르게 신용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증거금을 청산소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나 청산소에서 받게 되죠. 그래서 위탁 증거금, 최초에 삼성전자 선물을 거래하고 싶으면 증거금은 어느 정도 내야 돼. 그리고 유지 증거금, 얘가 도망을 못 가게 삼성전자가 네가 삼성전자 선물을 거래했는데 손실이 났네? 야, 그럼 그만큼 더 내도록 해. 이게 유지 증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산을 하면서 이 사람이 도망을 못 가고 끝까지 이 계약의 신용을 지키게 만드는 장치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 선물 한 계약을 매수하려면 위탁 증거금을 10% 정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그때그때 좀 다르고 주식마다 조금 다르고 상품마다 좀 다릅니다. 약 10%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이번 수업에서 10%라고 가정을 한다면 삼성전자 한 계약을 산다는 얘기는 승수 10을 고려해서 가치가 70만 원입니다. 7만 원일 때 10주 산 거니까요. 70만 원을 매수하고 그렇다고 하면 70만 원의 10%인 7만 원을 최초의 증거금으로 박아야 돼요. 증거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아까 7만 원이 제가 돈이 있었으면 삼성전자 한 주밖에 살 수 없는데 선물을 거래하면 7만 원을 위탁증거금으로 내고 70만 원어치의 삼성전자를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를 약간 제가 살 수 있는 10배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효과를 보통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돈보다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내가 살 수 있는 주식보다 많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약간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볼게요. 7만 원을 가지고 이제 선물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냥 한 주 사, 아니면 7만 원으로 위탁증거금을 넣고 선물을 한 계약 매수해. 승수를 고려하면 7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어. 잘 살펴보시면요, 투자가 잘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0% 올랐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산 사람은 7만 원에 10%가 올랐기 때문에 7천 원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선물을 매수한 사람은 선물 한 계약이 10주의 가치이기 때문에 7만 원의 이익을 보는 거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똑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어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10% 수익이 났다. 이것도 훌륭한 투자죠. 그런데 선물을 투자한 사람은 10배의 수익이 난 거죠. 그 주식 매수보다 10배의 수익이 났고 이 사람은 7만 원을 투자해서 7만 원의 이익을 얻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선물의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근데 문제는 올랐을 때는 물론 좋은데 빠졌을 때를 찾아보시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10% 상승을 하락한 경우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7천 원의 손실을 봅니다. 왜냐하면 10% 빠졌기 때문에. 근데 선물을 매수한 사람은 70만 원어치를 산 거기 때문에 전액 손실을 보는 거죠. 10% 빠졌을 뿐인데 전액 손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를 때 주식 매수보다 10배 수익을 났기 때문에 빠질 때도 주식을 매수한 것보다 10배의 손실이 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바라보죠. 똑같이 투자했는데 친구가 만약에 저는 주식을 샀는데 친구가 선물을 한 계약 사면 그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10% 올랐는데 너는 뭐 7천 원밖에 못 벌었냐? 난 7만 원을 벌었어. 그럼 사람이 약간 그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수적인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항상 선물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누가 수익이 많이 났대. 그럼 저는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그만큼 손실이 날 수도 있었던 거네. 약간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생각하되 항상 최악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지만 삼성전자가 7만 원에다 0원까지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정말 7만 원 상패가 되다니 7만 원 날리고 말았네. 거기서 끝이 나지만 선물에 투자한 경우는 7만 원 이미 다 날라갔고 63만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7만 원 날리면 저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빈털털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63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하면 제 전 재산의 거의 9배만큼 부채가 쌓인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선물 투자를 실패할 경우에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한 주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만약 이게 100주, 1000주라고 하면 이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릴 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랐을 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크게 먹는다는 얘기는
크게 그 반대급부로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부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